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벌써 주말이죠. 자, 오늘만 지나면 여러분 주말 맞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날씨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어젠 26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가을 더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오늘은 최고 기온이 한 20에서 21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6공화국에서는 대통령 생각 없다. 7공화국을 열겠다.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공화국이라는 숫자가 바뀔 때는 개헌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1987년 체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6공화국으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1980년 이후에 개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6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7공화국을 열겠다. 이거는 결국 개헌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개헌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동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은 개헌 추진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여론의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말 찌질한 정당이다. 저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그 국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표현이 점점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죠.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사안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주장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최소한도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격의 적반하장 공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정현 대표와 박명재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2007년 11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잘잘못을 떠나서 갈등이 생기면 법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정치인들이 갈등이 생기면 이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보다는 먼저 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모습은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런 행위의 반복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정병국 의원의 말,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중국이 또 통계 조작 논란에 휩싸였네요. 한두 번이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예. 경제 성장률 GDP인데요. 예. 올 들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 GDP 증가율이 예. 똑같습니다. 6.7%. 6.7%. 예, 항상 같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는 6.5에서 7%. 예. 중속 성장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거기에 맞춘 듯한 딱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정 부양이나 회계 장보를 조작이 아니라 거의 창조 수준으로 해서 조작을 하는 것 아니냐, 이른바 통계 마사지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의 종교인 통계도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종교인을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1.5배 정도 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 각 성별 성장률 통계치 합과 중국 중앙정부에서 집계한 성장률 통계치를 해보면 지방정부가 합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 지방정부의 인사와 당 간부의 어떤 인사의 성장률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방정부는 항상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거죠. 사실 그리고 통계가 마사지 안 하더라도 좀 현실하고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도 진짜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항상 때도 있어요. 체감하는 거하고 다르죠. 맞아요. 너무 괴리감이 달라요. 크죠. 예.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산타페 연비 허위 과장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네요. 이른바 뻥 연비 논란이었는데요. 보통 우리 지금도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계기판에는 자동차 계기판에 한 70km로 나오는데 내비게이션에는 한 60km로 나옵니다. 맞아요. 다 달라요. 다릅니다. 맞아요. 그거의 맞습니다. 차이가 거의 연비 차이라고 좀 느끼면 될 겁니다.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라는 건데 표시 연비라는 건 자동차 보면 스티커로 나와 있죠. 몇 등급에 뭐 그렇죠. 리터당 몇 킬로 나오는데 실제 운전해 보면 달라요. 그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연비만큼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산타페 차량 소유자들이 2012년에 이 차이가 너무 난다. 원래는 법적으로는 5% 이하만 나면 괜찮거든요. 자동차 관리법상. 8.3% 이상 나니까 이거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국토교통부도 조사해봤더니 차이가 좀 난다. 하고 해서 법원으로 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해달라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도 타당한지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조사 결과만 가지고 실제 연비하고 표시 연비의 차이가 5% 이상 난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에는 연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운전 습관입니다. 저도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급브레이크 좀 밟고. 급발자 아니라 엑셀레이터 확 밟아버리죠. 바쁘잖아요.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고요. 도로 상황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같은 차량이라도 국가별로 다릅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연비에서는 가장 엄격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같은 차를 가져가도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그 표시 연비가 그 정부에서 공인하는 연비가 더 많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30% 이상 더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법원은 연비는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일종의 봤는데 2심, 3심 계속 항소를 하겠죠. 소유자들은. 그때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정부가 오피스텔 민박하는 거 불법행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 그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 주로 이용하는 에어비앤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에어비앤비 이게 사실 독일 같은 데도요. 일부러
좀 싼 집을 빌려가지고 그 맞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타격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은 거주용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거주용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죠. 예.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이 잘 안 떨어지고 오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어비앤비에도 많은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등록을 해놨습니다. 예.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이 오피스텔이라고 해요. 정확한 예. 집계는 안 되지만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 불법이다라고 했으니까 에어비앤비가 그 정책을 받아서 앞으로 정확하게 11월 15일부터는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의 숙박 등록업체로 등록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소유주들에게 발송을 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오피스텔 그 소유주들은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지금 그거 하려고 더 사놓은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불똥이 떨어진 거죠. 예. 반면에 국내 호텔은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호텔에 그동안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 호텔 영업은 좀 더 잘 되겠죠. 미국 뉴욕에서도 에어비앤비가 어려움 겪고 있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이제 뉴욕 주지사가 앞으로 이 숙박 공유 서비스 금지 법안의 찬성 여부를 이제 주지사가 결정하는데 예. 여기 뒤에도 뉴욕의 호텔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뉴욕주 입장에서도 이 오피스텔 내지는 그 민박을 하는 소유주들이 세금을 잘 안 낸다는 거죠. 임대소득에 대한 예.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에어비앤비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 주지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마치 많이 이용하죠. 그죠. 자,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갈치하고 고등어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갈치를 칭찬하고 고등어에서 비난받고 있나요? 옛날에 그랬죠. 예. 이제 미세먼지 주범으로 예. 고등어 몰렸었죠. 예. 그래서 교수님은 갈치파십니까? 고등어파십니까? 저는 갈치파죠. 예. 저는 고등어파죠. 반반입니다. 그러세요? 뭐든지 예. 반반이 좋잖아요. 짬짜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나쁜 말 나면 기회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항상 좀 중간에 있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예. 일본하고 한일 어업협정을 했습니다. 예. 지난 6월에 했는데 그게 결렬됐어요. 예.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EEZ라고 하죠. 거기에서 갈치하고 고등어가 많이 잡힙니다. 근데 갈치를 못 잡게 된 거죠. 예. 갈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예. 이달 들어서만 작년보다 43% 올랐고요. 예. 그러니까 비싸니까 당연히 안 사잖아요. 그렇죠. 한 마트의 갈치 매출은 작년보다 28% 감소했고요. 반면에 이지에서 고등어가 잡히긴 잡히는데 여름철 이후 가을철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 대부분 서해안이나 제주도 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어는 그럭저럭 잡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등어가 판매량은 더 늘었다는 거죠. 오히려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교수님 말처럼 갈치 먹기는 지금 좀 힘든 세상이 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죠. NC와 LG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리는데 오늘 경기에 앞서서 어제 미디어데이가 열렸는데 두 팀 선발 투수가 다 결정이 됐죠? 예, 오늘 오후 6시 30분입니다. 이 NC의 홈구장, 이 창원 마산구장에서 예. NC와 LG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리는데요. 예. NC는 에릭 해커, LG는 헨리 소사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에릭 해커가 올 시즌 13승을 올렸던 NC의 에이스고요. LG전에 3번 등판해서 2승을 거뒀습니다. 이 평균 자책점은 5.40인데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예. LG 선발 투사 올 시즌 NC전에 5번 등판했는데 NC전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5.10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NC로서는 테임스 이재학 두 선수의 공백을 메꾸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 김경문 감독이 두 선수 자리를 메꾸기 위한 무슨 보관이 있을까요? 예. 이 NC가 올 시즌에 이 승부 조작에다가 SNS 파동까지 겹치면서 힘든 일이 참 많았거든요. 예.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예. 이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학 선수 엔트리에서 제외했고요. 이 케인주 선수도 음주운전 징계 때문에 1차전에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 김경문 감독은 이재학 선수의 공백은 장현식, 배재환, 구창모 선수 가운데서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차전서부터는 테인주 선수가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재학, 테인주 이 두 선수 모두 다 이 투타에서 NC의 핵심 선수이거든요. 때문에 NC로서는 이 두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이 플레이오프 최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축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히딩크 감독 말이에요. 예. 지금 중국 대표팀이 감독 찾고 있는데 이 중국 대표팀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예.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이 월드컵 예선전 치르면서 지금 세 번째 감독을 찾고 있거든요. 예. 이 프랑스 출신의 알랑 페랭 감독이 예. 이 2차 예선에서 부진하니까 곧바로 경기를 하고 중국 출신의 이 가오 홍보 감독에게 이 최종 예선전을 맡긴 겁니다. 근데 가오 홍보 감독도 최종 예선전 4경기 만에 성적 부진은 물러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이탈리아의 마르셀로 리피 감독도 스웨덴의 예란 에릭슨 감독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새 대표팀 감독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중국의 관영통신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이 신화닷컴이 보도한 거를 보면은 히딩크 감독이 가장 적극적이다. 예. 히딩크 감독은 이미 중국 축구협회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예. 이 중국 대표팀 감독의 연봉이 지금 이 중국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이나 되거든요. 예. 이 히딩크 감독이 중국 대표팀을 이끌고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맞붙게 되는 장면이 나오면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중국 대표팀 감독 결정이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예. 프로의 세계는 또 그러고 다르니까요. 예. 이 히딩크 감독이 프로 중에 프로죠. 그리고 이번 달 그 축구연맹, 국제축구연맹, FIFA 말이에요. FIFA 랭킹이 발표가 됐는데, 이젠 아시아에서도 1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예?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3위를 했죠. 예, 맞습니다. 이 10월 FIFA 랭킹에서 우리가 이 44위를 기록했거든요. 예. 지난달보다 3계단 상승했는데도 아시아에서는 이란, 호주에 이어서 3위입니다. 지난달 아시아 2위에서 3위까지 이제 밀려났고요. 예. 아시아에서는 이란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이 호주가 올라오면서 우리가 2위 자리도 지금 지키기 어렵게 된 겁니다. 예. 한때 우리랑 똑같이 아시아 1위를 다투던 일본도 추락했는데요. 일본은 이 우즈베키스탄에도 뒤져서 아시아 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리우 올림픽에서 고생한 우리 선수들한테 리우 올림픽, 리우 패럴림픽 예. 2개 다 고생한 선수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규모가 62억 원이네요. 예? 예. 이 포상금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는 정부 포상금이거든요. 예. 리우 올림픽 또 이 패럴림픽 선수단에게 총 6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 이 올림픽과 패럴림픽 메달 포상금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메달 6,300만 원, 은메달 3,5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감독이 선수보다 좀 더 많이 받습니다. 감독은 금메달 8천만 원, 은메달 4,500만 원이고요.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1인당 300만 원씩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예, 고생들 많이 했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10월의 가수 이용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잊혀진 계절, 이 노래 때문에 10월이면 제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예전에 가을 행사를 다니다 보면은요, 10월의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요즘은 미세먼지다 스모그다 해서 아주 이 대기 오염 때문에 그런지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거리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때는요, 공회전 줄이기, 경제 속도 유지 등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파란 하늘은 더 가까이, 대기 오염은 저 멀리. 푸르른 10월의 가을 하늘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가수 이용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이 추천하는 서머스. 물은 정말 섬세해서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요. 서머스의 진공 단열 기술이 가장 맛있는 물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이제 물도 서머스 보온병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맛있는 온도 서머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메디힐. 피부 겉에만 머문다면 아름다움은 겉돈다. 밀착 시트 기술이 겉에서, 하얀 단백질 세럼이 속에서 이중으로 지켜주는 이유. 한 장, 그 이상의 차이. 마스크 사이언스 메디힐.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돌고래의 삐 소리, 기계의 끼 소리, 벌레의 웽 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참지 말고 실비도 하세요. 식약처 허가 이명 단리 증상 일반 의약품. 신경 쓰이는 이명엔 실비도. 태전그룹 AOK.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간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KB 차차차 삼행시.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 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지금 시각 8시 33분 3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위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계권인데요. 월계 1교와 녹천교 사이 사고 나서 주변으로 많이 밀립니다. 이후로도 월릉분기점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합류하는 길 차가 많아서 답답합니다. 도심 지선도로 성산로는 연인아들목에서 금화터널 쪽으로 연세대 부근에서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도 경복궁역을 지나는데 안국역 방향으로 서행합니다. 교차하는 통일로는 서울역 가는 길 홍제 삼거리에서 독립공원 쪽으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에 모든 걸 걸 수 있어. 지금 이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가수 박상민의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스포츠 있으시죠? 바로 농구인데요. 바로 내일 2016년 프로농구가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97년 프로농구 출범부터 꾸준히 코트를 누비고 있는 농구계의 살아있는 전설 주희정 선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프로축구엔 김병지가 있다면 프로농구엔 주희정이 있다. 예? 그죠? 네. 올해 프로농구 20년 차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야, 20년 하면은 근속상 받는데, 일반 직장에서는. 예? 네. 예. 어제 소회가 어떠세요? 글쎄요. 좀 남다른 것 같고요. 네. 제 스스로 좀 더, 글쎄요. 많이 좀 다지면서 이렇게 걸어온 발자취 돌아보면 좀 뿌듯하고, 예, 산전수전 많이 겪어서요. 이제는 후배들하고 같이 즐기려고 예. 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음만은 젊게 코트에서 또 누리려고, 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희정 선수 데뷔 때 좋아하던 학생 팬들이 이제는 아줌마 됐겠어요. 예? 네, 그렇죠. 네. 아이, 정말 대단하세요. 네. 보유하고 있는 기록만 봐도 출전 경기 수도 1위죠. 스틸 부문도 1위죠. 어시스트도 1위죠. 그리고 포지션이 가드시죠. 그죠? 네. 3점 슛 부문 2위에 올라 있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프로 데뷔 동기들이나 몇 년 차이 난 후배들 지금 은퇴하거나 감독 코치로 활동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KT의 조동현 감독도 이제, 동기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팀 소속 이규석 코치도 이제 대학교 1년 후배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대단하신데,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철저히 하시겠죠. 김병지 선수도 굉장히 자기 관리 철저히 하더라고요. 예. 글쎄요. 일단 모든 선수들 마찬가지로 자기 몸 관리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좀 특히나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먹고요. 예를 들면요. 네, 특히 장어 같은 걸 상당히 좋아해가지고요. 아. 예, 장어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또 챙겨 먹는 스타일이고, 또, 예, 집에서 아내가 또 음식 같은 거나 또 이렇게 비타민 같은 거 아주 잘 챙겨줘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체력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20대들이랑 같이 뛰실 때 많잖아요. 예? 네. 조금 체력적으로 부담 안 되세요? 마음은 20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코트에서는 20대하고 같이 뛰다 보니까 좀 힘이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붙이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하려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요. 나이가 안만 먹어도 자기 나이 사람들이 잊어요. 예? 그렇죠. 저도 네. 지금 50대 중반 좀 넘었는데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하면 저는 한 30, 40대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이제 사람들 네. 다 그래요. 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후배 선수들한테도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많이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주로 어떤 얘기 해주세요? 일단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경험담을 많이 해주고요, 후배들한테. 네. 그리고 또 후배들이 좀 힘들 때나 슬럼프 빠졌을 때 좀 잘 대처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주희정 선수가 이렇게 보실 때 요새 애들 있죠, 분명히. 네. 예. 네. 과거와 지금 젊은 아주 어린 선수들이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좀 거의 좀 잠을 일찍 잔다고 해야 되나? 예, 요즘 친구들은 좀
자기 관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전 뭐 네. 선배님들보다도 훨씬 더 관리를 더 잘하는 그런 차이? 예. 예. 우리 주희정 선수는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잠은 거의 뭐 한 1시, 2시에. 예. 그러면 또 일찍 일어나야 훈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은 몇 시간 자세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뭐 하루에 뭐 일단 밤에 한 6시간 자고요. 낮에 잠깐 뭐 1시간 정도? 네, 한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저도 요새 이번 주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아이고. 예. 자, 지금 삼성 썬더스 감독이 이상민 감독인데 같이 뛰던 선배죠, 그죠? 그렇죠. 네. 선배가 감독이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뭐 되게 선배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요. 좀 잘 챙겨주려고 그러고 또 이제 어린 후배들하고 또 달리 그냥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대해주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뛰시면서 우리 주희정 선수가 목표다 딱 삼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저번 시즌에는 저희가 이제 정규리그 5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올해는 또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뭐 한 정규리그 한 3위나 4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또 목표인 것 같습니다. 라이벌 꼽으시면 어떠세요? 뭐 이제는 글쎄요, 예전 선배님들이 다 은퇴해가지고 뭐 라이벌보다는 일단 이제 모든 팀들이 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 자신하고 또 싸움이다 보니까 일단 제 스스로 좀 이제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하고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뛰고 있는 삼성하고는 내년까지죠, 계약이, 그죠? 네네. 이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그 이유는 어떻게 딱히 결정된 건 없고요. 일단 구단하고 또 잘 상의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다시피 은퇴를 하면 좋은 또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또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올 시즌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 뛰고 싶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프로 생활 할이라는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몇 살까지 뛰고 싶다기보다는 일단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그렇게 좀 코트에서 좀 뛰고 은퇴하는 게 제 마지막 바람인 것 같습니다. 서장훈 선수나 우지원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는데, 가끔 만나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본인도 한번 도전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장훈 형 같은 경우는 또 경기장에 가끔씩 오시니까요. 인사하면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농구 할 때보다. 그렇죠. 그 방송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더라고요. 욕도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제 본업을 중시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 좀 최선을 다하려고. 아니, 우리 주희정 선수도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말씀 참 잘하세요. 간결하게. 근데 물론 이 말투가 예능에 맞느냐 하는 거는 전 예능을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일반 방송 인터뷰는 진짜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네. 후배들한테 가끔씩 좀 어이없는 아재 개그 때문에 칭찬을 받거나 그런 걸로 좀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요. 아재 개그가 또 이 아재가 해야지 재밌지. 젊은 사람이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요. 진짜 앞으로도 열심히 뛰시고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즌 22경기만 더 뛰면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1000경기란 대기록을 달성하는 바로 주희정 선수와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오늘도 이 영화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최광희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영화 럭키가 꽤 좀 관객이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주에 또 한 편의 한국 영화 기대작이 개봉한다 그러는데. 네네. 그죠? 예. 그 심은경 씨가 심은경 양이라고 이제 부르기는 좀 뭐하고요. 지금 22살이니까 심은경 씨라고 불러줘야죠. 예, 그렇죠. 예. 그 예전에 그 수상한 그녀라는 작품으로 또 대박 흥행작을 냈던 배우입니다. 심은경 씨가 여고생으로 등장하는 영화 걷기왕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번 주에 관객들과 만나는데요. 어릴 때부터 차만 타면 멀미를 하는 선천성 멀미 증후군 소녀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2시간씩 걸려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죠. 걷는데 선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경보 선수까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갑자기 포레스트 검프가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멀미 때문에 걷는 거는 뛰는 거는 아니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걷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강화도인데요. 만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고생이 이제 심은경 씨가 맡은 여고생인데요. 만복이에요. 예, 만복이. 우리 만복이 있죠, 만복이. 옛날에 아저씨들이 많이 차고 다녔죠. 예. 근데 이름이 만복. 그렇죠. 만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성 멀미증후군 때문에 차를 못 타요. 그래서 집과 학교까지 강화도 남쪽에 집이 있고요. 강화도 북쪽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2시간 거리인데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만복입니다. 근데 공부는 뒷전이고 별로 흥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흥미가 없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좀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꿈이 없는 아이들. 근데 하잖아요. 요새는 그럼 선생님도 굉장히 어렵겠네. 꿈이 있는 애들이 없어요, 요새. 그러니까요. 예.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없어요. 아니면 맞아요. 뭐 공무원이요? 뭐 아니면 뭐 빌딩주요? 근데 우리 최강희 평론가는 어렸을 적에 꿈이 있으셨어요? 이 나이 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자를 꿈꿨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기자를 했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꿈이 없어 보이니까 답답한 담임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하죠. 바로 너 경보 한번 해봐라. 너 걷는 거 좋아하잖니? 걷는 거 잘하잖니? 사람은 자고로 꿈과 열정이 있어야 돼. 하면서 육상부 애들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만복은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는데 이 육상부에는 또 그 수지라고 하는 이제 3학년생 선배가 있는데 경보팀이에요. 근데 자기 부상을 딛고 열심히 대학에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만복이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슬렁슬렁 그냥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일단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친해지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여주는 코믹 청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걷는다라고 하는 소재가 좀 이색적인데요. 우리가 모두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 시대죠. 근데 영화 속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경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빨리 달리고 싶은 욕망을 누르는 거다. 그렇죠. 멋있다. 누구나 뛰고 싶지만. 맞아요. 그러나 걷는 것. 이게 경보라는 스포츠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간 청춘들에게 조금 새길 만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우리가 속도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지 말고 조금 느긋하게 살아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근데 느긋하게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과 열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하는 분야에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의 때문이라도 좀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너무 거기에다가 올인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게 만드네요, 진짜. 네네. 자, 그리고 다른 영화 또 있죠. 저도 이거 잠깐 예고 봤는데. 네네. 사람이 고양이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죠? 막 고양이가 술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고양이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되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서로 다른 사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설정 영화는 많죠. 빙의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아마도 그 동물 그것도 고양이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 개봉한 미스터 캣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영화의 주인공은 톰 브랜드라고 하는 아주 남부할 것 없는 재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북미 최고층 빌딩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있는 빌딩이 자기 빌딩보다 한 18m 정도 높다라는 그런 비보를 전하게 들어서 18m. 예. 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 비상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북미 최고층 빌딩을 꿈꿨는데 2등 자리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막 신경을 막 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딸이 있는데요. 딸이 생일을 맞아서 딸은 항상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게 이제 고양이인데 고양이를 선물을 이번엔만큼은 좀 해줘라. 이렇게 부인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펫샵에 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이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는데 집에 그냥 가져가야 되는데 또 일 때문에 그 18m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느라고 그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하 직원하고 옥신각신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랑 같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는데 다행히 어디에 걸려서 목숨은 건지는데 이제 코마 상태가 되죠.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고양이 몸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찌저찌 이제 이 고양이가 이 톰 브랜드 집에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자기 딸과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딸과 아내는 그냥 고양이로 생각하고 대하잖아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내가 톰이야. 나 톰이라고 하는데 알아달라고 해서 뭐 펜으로 글씨를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고양이가 어떻게 글씨 쓸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뭐 실로 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앞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술 먹는 술잔을 엎어뜨려가지고 그것을 재떨이에다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막 취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고양이 슬랩스틱 코미디가 이 영화의 그렇더라고요. 백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고양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발칙한 상상력을 좀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는데. 고양이가 자신이 톰이라는 걸 입증하게 벌이는 여러 가지 소동, 이게 웃음을 자아내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영화는 일에 빠져 사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게을리했던 톰이 고양이가 된 뒤에야 어떤 종류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깨달음이란 건 뭐냐.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소중히 생각해라. 오늘은 주로 이제 그거네요. 일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 앞에 영화도 그렇고 지금 영화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아메리칸 뷰티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한 바 있는 케빈 스페이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아메리칸 뷰티는 망했죠. 그랬죠. 케빈 스페이시가 영화에 톰 역할을 아주 준수하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질까요? 네, 앞서서 제가 걷기왕이라는 영화 소개해드렸는데요. 심은경 씨의 출세작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수상한 그녀라고 하는 작품의 OST 중에 나성에 가면, 옛날 노래죠? 네, 그 노래를 추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성에 가면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최강희 평론가와는 이번 주 작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앞서 걷기왕처럼 좀 천천히 때로는 시간을 음미하는 그런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음미하는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